현대 공중전에서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는 바로 적의 레이더가 내 전투기를 포착했다는 경고음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적의 대공 미사일은 순식간에 아군기를 격추시키고 제공권을 빼앗아가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위험한 방공망이 깔려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하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거미줄 같은 대공포와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두었고 중국은 서해 건너편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러시아제 S-400과 같은 최첨단 방공 시스템은 우리 공군의 작전 반경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적이 레이더를 켜는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의 제삿날이 된다면 전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적의 탐지 장치를 역으로 추적해 파괴하는 괴물 같은 미사일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F-21 보라매의 가장 치명적인 독침이자 적의 눈을 멀게 만드는 한국형 대방사 유도탄을 분석해봅니다. 과거 걸프전 당시 미군은 압도적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라크군의 레이더 시설부터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한 것이 바로 적의 방공망 제압 임무인 시드 작전이며 여기에 사용된 핵심 무기가 하암 미사일이었습니다. 우리 공군 역시 미국의 AGM-88 하암 미사일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존재해왔습니다. 미국은 핵심 전략 무기인 대방사 유도탄의 최신 기술 이전을 철저히 거부했으며 우리는 구형 모델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와 갱도 진지를 활용해 레이더를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게릴라 전술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형 미사일로는 레이더 전파가 꺼지면 목표물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자체적인 전자전기와 대레이더 미사일을 개발하며 우리를 훨씬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사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적의 영공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격추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결단을 내리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우리 기술로 한국형 대방사 유도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보란듯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형 대방사 유도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적의 기만 전술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최첨단 탐색기 기술에 있습니다. 기존 미사일은 적이 위협을 느끼고 레이더를 급히 꺼버리면 유도 기능을 상실하여 허공을 가르다 자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산 대방사 유도탄은 적이 레이더를 끄더라도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 좌표를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성항법 장치인 GPS와 관성항법 장치인 INS가 결합되어 오차 범위 수미터 이내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합니다. 즉, 적군이 살기 위해 레이더 스위치를 내리는 행위는 단지 자신이 죽는 시간을 몇 초 늦추는 무의미한 저항에 불과합니다. 이 미사일은 KF-21 보라매의 날개 아래 장착되어 마하 2 이상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적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합니다. 사거리 또한 획기적으로 늘어나 적의 대공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안전하게 발사한 뒤 유유히 이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의 방공진지에 도달하여 지옥의 불벼락을 선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라고 불리는 미국의 최신형 AARGM-ER 미사일과 비교해도 우리의 기술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산악지형과 북한의 촘촘한 저고도 방공망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기에 한반도 전장에서는 더욱 강력합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KH-31 대레이더 미사일은 덩치가 크고 무거워 전투기의 기동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기술진은 미사일의 경량화와 소형화에 성공하여 KF-21 내부에 탑재하거나 날개에 다수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대역 탐색기를 적용하여 적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며 숨으려는 적의 레이더를 독수리의 눈으로 찾아내어 낚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국산화된 핵심 부품들은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부품 공급이 끊기더라도 우리 스스로 무한정 생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실현이며 우리 공군이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사일이 단순히 지상의 레이더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숨겨진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적의 조기경보 통제기나 전자전기와 같은 공중의 고가치 목표물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하며 아군 전투기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만약 우리의 대방사 유도탄이 공대공 모드로 전환되어 적의 조기경보기를 격추시킨다면 적은 순식간에 눈뜬 장님이 됩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KF-21의 최첨단 A4 레이더와 연동되어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KF-21이 먼 거리에서 적을 탐지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미사일은 스스로 최적의 비행 경로를 계산하여 요격을 회피합니다. 산 뒤에 숨어있는 이동식 레이더 차량을 타격하기 위해 팝업 기동을 하거나 급선회하여 측면을 강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기동성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성능을 넘어 그 안에 탑재된 인공지능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기술 덕분입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200% 이상 끌어올리는 원동력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러한 급격한 미사일 기술 발전에 대해 경이로움을 넘어 두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이 KF-21 개발과 동시에 전용 무장까지 자체 개발하는 속도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를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를 운용 중인 국가들도 이 미사일을 통합할 수만 있다면 단숨에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전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플랫폼과 무장 패키지를 모두 제공하는 강대국이 됨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잠재적 위협국인 주변국들은 이러한 소식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방공망이 한국의 미사일 한 발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악몽일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서해안의 주요 레이더 기지를 위협할 수준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가상시 시뮬레이션 결과 KF-21 편대가 대방사 유도탄을 장착하고 출격했을 때 적의 생존 확률은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전쟁 개전 초기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이 무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적이 레이더를 켜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적의 대공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며 아군 전투기들은 마음껏 하늘을 누빕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괴력이 강한 폭탄 하나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공군은 방어적인 전력에서 벗어나 적의 영공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타격할 수 있는 공세적인 공군으로 거듭납니다. 주변국들이 함부로 독도를 넘보거나 카디지를 침범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경고방송만 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적의 레이더가 우리를 향해 전파를 쏘는 순간 그 원점이 어디든 초토화될 각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놀라운 무기체계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대방사 유도탄의 개량형은 스텔스 성능이 추가되어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무인기와 유인기가 합동작전을 펼치는 멈티 체계와 결합하여 무인기가 앞에서 미끼 역할을 하고 뒤에서 타격합니다. 2030년대의 대한민국 영공은 그 어떤 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방어막과 날카로운 창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과거 소총 한자로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산업 현장의 기술자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며 우리 군을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한국형 대방사 유도탄과 KF-21의 환상적인 조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기술로 만든 무기가 우리의 하늘을 지킨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이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대한민국 만세라는 댓글로 우리 연구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